세상에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 평소에 다니는 곳이 이런 곳이죠. 나파밸리, 미국 부자들이 모이는 휴양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휴양지에 와보니까 정말 색다르고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발칵 뒤집혀질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럭셔리 자동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롤스로이스가 이제는 전동화를 제대로 발표했기 때문이죠. 전동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 스펙터, 이 롤스로이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엄청나게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동차가 가득한 현장,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인데요. 평소에 제가 이런 차들이 많이 있으면 이 차에는 이런 컬러도 있고 이런 컬러도 있고 이런 컬러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컬러들 다 각각이 커스터마이즈 된 컬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컬러를 원한다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집 강아지의 털 색깔하고 똑같은 걸 원해요. 저는 매니큐어 색깔하고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등등등을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컬러를 만들어서 이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컬러는 한용 컬러입니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러면 한용 컬러가 롤스로이스에 등재되는 거죠. 그럼 이 롤스로이스에서 다른 사람이 나도 한용 컬러 할래요. 그러면 그 컬러를 쓸 수 있게 이 한용한테 찾아와서 이 컬러 써도 됩니까? 하고 퍼미션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컬러를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런 컬러도 나오는 거죠. 잠깐 저건 좀 이상한데? 아니 이런 컬러? 역시 남자는 핑크인가? 이거는 또 심지어 어서 본 색깔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금색이기도 한 프랑스의 샤트루스잖아요. 굳이 차를 술 색깔로 만들어? 바깥만 그런 게 아니고 안쪽도 마찬가지. 샤트루스 컬러를 이렇게 곳곳에 입혀놓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타는 차는 어떤 차냐? 이 차입니다. 진짜 멋진 컬러. EV6 컬러라고? 야이씨, EV6는 아니지. 코치라인 이거 딱 들어가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흰색인 줄 알았더니 흰색이 아니라 약간 푸른기가 도는 하늘색으로 칠해놨네요. 이런 것도 진짜 멋집니다.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쭉 그었다고 하죠. 오늘 롤스로이스 스펙터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한다.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뭡니까? 우와, 세상에. 브레이크 밟으면 알아서 닫히죠? 약간 닫히는 소리가 i7보단 좀 더 조용하다, 이런 느낌 들고요. 키가 있군요.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우와, 세상에. 295마일이 떠 있어요. 지금 완전 충전이 돼 있지 않은 상태군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스타트 엔진을 해야지. 멋지군요. 귀가 이상해. 안 들려, 뭐가. 약간 이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귀가 좀 먹먹한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 노면이 진짜 안 좋은 노면인데 한국의 노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노면은 진짜 좋잖아요. 여긴 지금 도로가 멀쩡한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i7 타고서 귀가 망가진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차를 타면 진짜 말이 안 되는 느낌이 드네. 와이너리. 근데 이상한 게 유럽 와이너리들은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미국 와이너리는 그냥 그래. 뭔가 멋있지가 않아. 미국은 유럽 사람들한테는 되게 멋있게 보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뭐 맨날 보던 것 같네. 산도 지금 막 좀 헐벗은 산이죠. 왜냐면 저 산의 나무들이 다 불타서 그래요. 이 요즘 들어서 미국이 엄청 건조하고 그래서 불이 납니다. 저것도 요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데 한몫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속가내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나무를 계속 잘라서 줄여야 돼요. 나무가 밀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스스로 불이 나버리기 때문에 나무를 계속 밀도를 줄여야 되고, 속가내기를 통해서 그 나무가 큰 나무만 있으면 작은 나무가 자라날 수 없고 종의 다양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큰 나무를 계속 베어내야 되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정말 헐벗은 산밖에 없었지만 지금 산에 보면 길이 없을 정도로 산에 나무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화재가 발생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걷어내서 그걸 가지고서 건축물에 사용하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곳에다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을 얘기하면서 나무를 베면 정말 큰일 나는 걸로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무를 베서 그걸 가지고 장작을 쓴다거나 나무젓가락을 만들거나 그러면 그건 친환경이 아니지. 재활용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곳에 나무를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탄소를 포집하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목재를 많이 이용하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이 환경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UN 기후협약에서도 나무를 탄소 포집 소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오히려 좋은 점이 많다. 특히 이 롤스로이스를 보면 인테리어에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쓰이잖아요. 롤스로이스는 만들어진 차의 80%는 폐차되지 않고 계속 도로에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 자라고 죽고 불나고 이렇게 될 나무들을 자동차의 인테리어로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오랫동안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i7은 BMW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BMW의 모든 차들에 들어가는 게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그게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인테리어가 다 멋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안에 화면은 그렇게 멋지지 않은 거죠. 왜냐면 그래픽을 다 공유해야 되니까. 다른 BMW에선 그게 괜찮았는데 이 i7은 그 중후한 자동차에 알록달록한 내비게이션이 조금 안 어울린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지금 굉장히 중후한 내비게이션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계기판도 마찬가지예요. 계기판의 디자인도 BMW 전 차종이 다 똑같은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이 롤스로이스만의 계기판을 쓰는 데다가 계기판에 지금 바늘 옆에 스타라이트가 있어요. 별빛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고, 거기다가 롤스로이스는 뭡니까? 비스포크 브랜드죠. 그러니까 구매자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을 바꿔주는데 이 계기판 그래픽까지도 소비자가 바라는 대로 컬러를 바꿔준다고 합니다. 진짜 떠가는 거 같아. 떠가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 기존까지 자동차를 타던 그런 감각하고는 전혀 다른. 롤스로이스는 자꾸 와프터빌리티라는 표현을 써요.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딨어? 와프트가 뭡니까? 올라가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이건데 이 차를 타보기 전까지는 그 와프트니스가 뭔지 몰랐는데 타보니까 바로 알겠네. 이거구나. 배에서 주로 쓸 것 같은 표현인데 배를 운전하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자꾸 들고 귀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 차의 인테리어를 보면 어딜 봐도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당연히 앞에 엔진이 있을 것 같은데 엔진 소리가 안 나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면에 구르는 소리도 안 들려요. 지금 이 차는 피렐리에서 만든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이 롤스로이스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그런 타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흡음을 극대화시킨 그런 타이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타이어에서 일단 사운드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이 차에는 흡음재가 무려 140k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흡음재가 어떻게 140kg가 되지? 그리고 배터리 팩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배터리 팩의 무게가 70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700kg의 흡음재가 더 있는 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엄청나게 걸러져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캐치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 한번 밟아볼까요? 이런 정도의 소리. 원래는 이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서 운전자가 졸음운전하거나 중앙선을 넘을 때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땅땅땅땅 소리가 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 정도면 그냥 내내 밟고도 가겠네.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너무 조용해서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명백히 i7보다 조용하거든요. i7도 끝판왕인데 i7 제가 탈 때 굉장히 이질적이었던 게, 옆 사람들이 크락션을 울리면 크락션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기분이 안 나빠. 그래 뭐 눌렀어? 누른 거 알겠네. 이 정도의 느낌이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차는 아예 안 들릴 것 같아. 그 정도로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미쳤다 진짜. 뒤에 롤스로이스가 쫓아온다. 내 차를 밖에서 보면 저런 느낌이구나.
와, 겁나 멋있네. 사실 저는 좋은 차를 많이 타지만 차를 탈 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내 차를 내가 못 봐.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페라리를 사자마자 영업사원한테 그 차를 몰고 자기 집까지 가달라고 했대요. 자기가 자기 차를 밖에서 보려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롤스로이스도 마찬가지. 이 안에서 보는 것 나름대로 좋지만 밖에서 보는 요 위압감, 와, 요거는 꼭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기 B 버튼이 있습니다. 이 B 버튼은 누르게 되면 회생제동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전기차는 회생제동이 디폴트고 끄는 회사는 있지만 이 차는 평소에는 회생제동이 없고 버튼을 눌렀을 때 회생제동을 합니다. 왜냐면 이 차는 롤스로이스니까. 롤스로이스는 달리는 느낌이 매끄러워야죠. 그냥 미끄러지듯이. 배가 달릴 때 어때요? 출발하면 호수를 촥 가르면서 가야 되죠. 가다가 갑자기 배가 탁 멈춥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롤스로이스인데, 그런데 회생제동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감속돼 버린다는 거죠. 아니, 그건 롤스로이스가 아니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생제동을 굳이 이렇게 감춰놨어요. 필요하면 더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게 롤스로이스 다음은 아니라는 거죠. 롤스로이스는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있긴 합니다만 핸들을 돌려주는 기능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댑티브 크루즈도 잘 되면서 핸들까지 잘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존까지는 이 차를 운전하는 게 쇼퍼다 이런 식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적어도 이 스펙터는 오너가 직접 운전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차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일단 그릴, 판테온 그릴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판테온 그릴보다도 짧아요. 대신에 넓습니다. 이렇게 넓고 낮은 판테온 그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롤스로이스답지 않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스포티함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판테온 그릴, 그리고 롤스로이스 배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 이 세 개가 한 덩어리가 돼서 이 차가 롤스로이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롤스로이스 특유의 기다란 후드, 아니지, 영국 차니까 보닛, 기다란 보닛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 보닛의 높이 상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차를 영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규모감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옆에서 보면 가슴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게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도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허리 높이 정도로 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 있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타고 내릴 때 편해질 수 있도록 높이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시속 60km 이상이 되면 차체를 낮춰서 좀 더 안정적으로, 더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 서스펜션은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서스펜션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WC 본을 사용하고 있어요. 멋진데.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 이 롤스로이스는 3개의 라인을 이용한 자동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화려한 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심플한 몇 가지의 선만으로 만들어진 자동차가 롤스로이스예요. 이 위쪽에 하나의 라인, 그 밑에 하나의 라인, 그 밑에 와프트 라인이라고 하는 위를 향한 라인, 이렇게 3개의 라인이 있어서 이 차가 그만큼 심플하게, 그리고 괜한 캐릭터 라인이 막 여기저기에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선들을 아주 단순하게 하면서 차가 더 규모감 있고 안정감 있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죠. 게다가 그러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롤스로이스보다 더 심플한 뒷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팬텀 같은 자동차를 보면 뒷부분이 이렇게 트렁크가 각이져 있잖아요. 그렇게 각진 거 조금 올드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롤스로이스의 소비자들 50세 후반에서 40세 중반으로 10살 이상 어려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소비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뒷모양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에어로다이나믹에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차는 저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심플하게 변하면서 공기 저항 개수가 무려 0.25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0.25면은 어느 정도야? 아이오닉 5보다도 공기 저항이 적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충전은 자기가 언젠가는 할 거예요. 자기 집에서 충전을 하니까. 충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큰데 이 안에는 요거 있다고? 이 안에 보면 요것도 크롬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AC, DC 커넥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뚜껑을 닫을 때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뚜껑을 닫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DC만 닫을 때는 닫을 수 있어요. AC까지 닫을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닫히도록 보완되어 있습니다. 잘 만들었죠? 고급져. 고급진데 이걸 전동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BMW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걸 전동화
시키질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포르쉐라든지 이런 메이커에서 전동화 시킨 게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아마 이게 안 한 게 더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하죠.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들어가기 위해선 여기 구멍이 있는 상태, 그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모든 부분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뒤쪽 팬더하고 이 뒤쪽 트렁크 옆에 있는 부분하고 이게 지금 하나의 피스잖아요. 이 피스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어져서 여기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A필러 시작에서부터 이 차의 천장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피스로 이루어진 부분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구멍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램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찍어서 한 번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알루미늄 셰시로.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대단한 기술적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뒤를 들이받으면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다. 사실 벤틀리 같은 경우는 앞쪽에 팬더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팬더가 어딘가 긁힌다면 정말 큰 돈을 물어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한술 더 떴죠.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처가 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상처를 내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차가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차가 이 차를 들이받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깨질 겁니다. 만약에 롤스로이스가 앞에 보이면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킹납니다. 자, 그럼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트렁크, 열리는 것도 부드러워. 자, 트렁크가 일단 저희가 지금 제대로, 이 트렁크에 이런 결이 있습니다. 참나, 이럴 일인가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열리고 닫히는 것도 이렇게 결을 내놨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결을 내놨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보시면 디테일이 너무하죠. 자석입니다. 이걸 올리면 여기 자석이 있어서 이거 올렸을 때 탁 달라붙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것이 롤스로이스니까. 사실 이 트렁크에 들어가라 그래도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외관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이 훌륭하고요. 더 자세한 거 볼 필요 없고 일단 출발하도록 하죠. 자, 가시죠. 롤스로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플함이 가장 큰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는 여러 가지 팬시한 기능들이 없어요. 물론 넣을 수 있지만 일부러 안 넣은 거죠. 어떤 기능들이 빠졌냐?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들어가는 그런 기능들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없어요. 다양한 다이내믹 사운드 없습니다. 계기판을 막 바꿔? 그런 거 없어요. 자동문이 열리게 하는 기능 i7엔 있지만 이 차에는 없습니다. 뒷좌석에 시어터 스크린 쫙,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막 시선을 탁 사로잡고 차의 본질을 좀 흐리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제외된 거죠. 대신에 이 차에는 안전 기능들은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 이런 것들 있어요. 스티어링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레인 디파처 워닝,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핸들을 되돌려 놓는 기능, 이런 것들 제공하고요.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 같은 거,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차가 있을 때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핸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롤스로이스에는 또 없는 게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를 설명할 때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없고요, 주행 가는 거리 없고요, 최고속도 없습니다. 그런 걸 표현하질 않아요.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롤스로이스라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롤스로이스적인 자동차, 그런 걸 만드는 거지. 가속하면서 차가 튀어나가는 느낌, 그런 걸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차를 가속할 때 거꾸로 휠 쪽에서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차가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불쾌함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출력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휠 스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감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서 전기차들을 보면 가속할 때 퓨, 감속할 때 쭉 이러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되고 엄청나게 빠르게 감속돼서 멀미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롤스로이스는 스펙터를 만들면서 거의 모든 전기차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래서 스펙터는 가속할 때나 감속할 때나 이게 특별히 멀미가 난다거나 아니면 가속이 지나치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질 않아요. 이 모든 도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 스펙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차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지지? 코너에서 롤이 없는 게 되게 이상해요. 코너인데 왜 안 기우는 거야? 왜 안 기울어지는 거야? 왜 수평으로 갑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양쪽 바퀴를 연결하는
액티브 안티롤바가 있어서, 그래서 한쪽 서스펜션이 움직일 때 다른 쪽 서스펜션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독립 현가인데, 그런데 코너링을 할 때 그런 식이 되면 차가 넘어져요. 롤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중간에 연결한 바를 안티롤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티롤바라는 장치가 스포츠카는 굉장히 딱딱하고 고급 자동차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게 부드러워야만 평지를 갈 때 독립 현가가 독립적으로 잘 움직여지니까. 근데 그게 딱딱하면 일반 도로를 갈 때 독립 현가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노면이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질 거고요. 이게 부드러우면 코너링에서 차가 넘어지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액티브 안티롤바라는 장치는 코너링에서는 단단하게, 일반 직선 도로에서는 부드럽게 바꿔주는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액티브 안티롤바가 있고요. 두 번째, 가변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2A 가변 댐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졌다가 단단해졌다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과 가변 댐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제품 중에 가장 거대한 장치를 넣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품 회사들이 다 부품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그 회사가 가져온 것을 보고서 롤스로이스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차에는 부족하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거대한 서스펜션이 이 차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네 번째, 이 차에는 기존에 있던 자동차의 2배 정도의 토션 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틀링 강도가 기존에 있던 어지간한 자동차들의 2배 수준, 그리고 롤스로이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디틀링 강성이 높은 그런 서스펜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만큼 극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던 거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도대체가 오디오라는 게 이럴 수가 있군요. 아, 세상에, 자동차 오디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동승자의 눈물이 쪼르륵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오디오를 안 타본 게 아닌데 i7의 오디오가 그렇게 후진 이유를 살짝 알 것 같아. 이 차를 위해서 굳이 좀 후지게 만든 게 아닌가. 아, 이건 진짜 너무했다. 근데 롤스로이스 쪽에서는 왜 오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 아예 프레젠테이션에서 오디오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이건 그냥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오디오를 넣어주는 건 당연하지. 우린 롤스로이스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게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스포크 오디오라고 써 있어요. 오디오에 특정 브랜드를 쓰지 않는 이유는 있겠죠.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에 비해서 어떤 오디오를 갖다 놔도 이 롤스로이스 브랜드보다 더 높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오디오 브랜드는 없다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롤스로이스 오디오는 롤스로이스 오디오라고 해야지. 그걸 뭐 무슨 뱅앤올ufsen이나 뭐 B&W나 그런 저렴한 브랜드하고 우리가 브랜드를 같이 써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저만의 생각이고요. 이 차는 모든 것들이 진짜입니다. 어저께 말할 때 어센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금속의 느낌이 나는 거, 플라스틱에다 금속 맵기를 했을까? 아니죠. 네, 이런 것들 진짜 금속이고요. 만졌을 때 금속의 차가운 느낌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핑핑 사운드가 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거라는 거죠. 반드시 때려볼 수 있게. 요게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있으면 요 가장자리를 감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감싸게 만들면 핑 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핑 소리가 나게 하려면 감싸지 않고 띄워놔야 돼요. 어디에도 닿지 않게. 어떻게 구성한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가장자리에 주로 고무를 내잖아요.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죽을 내죠. 진짜 가죽. 볼륨 스위치에도 가죽이 있고 여기도 가죽이 있고. 이 차에서 아쉬운 점은 주행 가능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100kWh가 넘는 거대한 배터리를 싣고 있거든요. 가장 거대한 배터리인데 주행 가능 거리는 300마일, 우리나라로 치면 400km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좀 아쉽지 않나 했는데 롤스로이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직접 롤스로이스 고객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충전하고 하루에 400km 못 가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롤스로이스 고객들은 하루에 300km 넘게 갈 거면 내 헬기 타고 가거나 내 제트기 타고 가지 뭐, 이랬다고 합니다. 아, 그것이 롤스로이스 오너들인가? 마찬가지로 가속 느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보통의 자동차라면 전기차들도 달려갈 때 이렇게 쭉 튀어나가는 느낌을
충분히 나는데 쭉 튀어나가는 느낌을 그렇게까지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튀어나갈 때도 뭐 요 정도라면 그냥 납득 가능한 정도. 빠르긴 한데 이게 과격하지 않게, 그게 가속 능력이 추구하는 바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차고에 람보르기니라든가 다른 스포츠카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막 집이 움직이는 것 같은 정도의 느낌을 받아요. 뭐 거대한 게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대단하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롤스로이스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만들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거나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이게 왜 여기에 롤스로이스 사자가 막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이거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시리얼 넘버를 이렇게 새겨놓고,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야?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산? 여기까지 나올 일입니까? 이렇게 딱 멋있을 일이야? 이게 이렇게 카본이 반짝반짝 빛날 일이냐고. 이게 요 컬러, 요 컬러랑 요 컬러랑 요 컬러, 요 컬러 맞출 일입니까 이게? 참. 우산이 200만 원인가 하죠. 옵션입니다. 물론 가장자리는 테프론 코팅이 돼 있다고 하죠. 물에 젖지 않습니다. 안에 넣으면 이 안에서 말리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냥 걸쇠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만들 일이 있냐고. 문짝을 보세요. 문짝이 이만한 게 여닫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럴 일인가. 진짜. 자, 이제 본인 안에 어떤 엔진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가 딱 숨어버리죠. 이 밑으로 이렇게 숨겨져요. 이거 만약에 손으로 잡아 빼려고 해도 알아서 쏙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 숨으면 안 되잖아. 안 숨으면 열릴 때 다치니까. 그러니까 바로 숨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안에 보면 프렁크 따위 없습니다. 아니, 프렁크 그게 무슨 짜치게 그 애들이나 쓰는 거지, 그걸 왜 필요로 해? 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핸드 빌트인 구드드라고 써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예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거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로 하면 되잖아. 이거 열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정비할 때 열지도 않는다고. 굳이 이런 데다가 돈을 쏟아붓는 게 롤스로이스입니다. 굳이 라고 하면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이 또 굳이죠.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가 이렇게 걸릴 거 아니야. 요거를 크롬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를 지금 블랙 하이글로시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거를 크롬으로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거 왜 크롬이고, 이거 왜 크롬이고, 이거 왜 크롬이며, 게다가 이 안에 컵홀더에 이런 걸 집어넣으면 이걸 고정해주는 장치예요. 이 핀을 크롬으로 만들었어. 이게 왜? 그것도 리얼 크롬이에요. 크롬 감촉도 좋아. 막 지나치게 멋진 데다가 닫을 때 마지막에 슬로우로 닫힐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게 필요한 거니 싶은데, 롤스로이스는 대답하는 거죠. 이 작은 것들이 모여야 그게 바로 완벽한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완벽함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휠은 무려 23인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이 롤스로이스 요 글씨는 차가 달리는 동안에도 항상 서 있죠. 휠은 막 도는데 얘는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나? 이 안에 베어링이 있어서 이게 아무리 빨리 돌아도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매끄러운 베어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 롤스로이스는 기울어지지 않는다. 굳건합니다. 그리고 양털 매트, 보통 카 매트 같은 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3D 매트잖아요. 매트는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매트는 이래야 되죠. 저 좀 변태 같아요. 이 차는 사실 뒷좌석용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뒷좌석에도 앉을 만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뒷좌석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죠. 자, 출발하시죠. 롤스로이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매직 카펫 라이드라고. 이 뒷좌석에 앉으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떠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면과 완전히 분리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필요는 사실 없는데,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노면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체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액체 위를 떠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롤스로이스의 승차감, 롤스로이스의 철학을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포트리스, 하나는 와프터빌리티, 하나는 매직 카펫 라이드입니다. 이포트리스라는 건 당연히 주행하면서 핸들을 조작하는데 힘이 든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발끝에 집중해서 차가 울컥거리지 않도록 계속 페달을 조작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와프터빌리티는 뭐냐, 차가
떠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고, 매직 카펫 라이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늘을 두둥실 떠가는 것 같은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알라딘이 매직 카펫을 가지고서 공주를 태우잖아요. 그러고서 공주한테 얘기하잖아요. I can show you the world 하면서 이제 세상을 보여줄게, 이 매직 카펫 라이드를 타고서 같이 떠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막 신기해요. 와, 저 매직 카펫 봐라 이러면서 쫙 쳐다보고, 그런 것들이 바로 매직 카펫 라이드죠. 그러니까 그 키워드 세 가지가 바로 이 롤스로이스의 승차감, 그리고 롤스로이스다움을 설명하는 단어란 얘기죠. 근데 고스트나 이 차나 정말 뒷좌석용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좌석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차의 앞좌석에서 많은 것들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어요. 온 오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따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뒤에서는 할 수 있는데, 팬텀이나 이런 자동차들은 뒷좌석에서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고스트만 해도 볼륨 조절 다이얼이 뒤쪽에 굉장히 손이 잘 닿는 곳에 있거든요. 볼륨을 원하는 대로 뒷좌석에서 계속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뒷좌석에도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졌는데, 이 차는 어디까지나 앞좌석용 자동차, 뒷좌석은 손님이거나 아이들이거나 이런 경우에 맞춰져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 뒷좌석이 부족하냐? 부족함은 없고요. 편안합니다. 머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넉넉하고요. 그리고 천장에 있는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 멋지네요. 낮에 보면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밤에 보면 이거 굉장히 멋집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고급차의 뒷좌석에 앉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차가 굉장히 소프트하거든요. 굉장히 소프트하다는 거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분 좋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야, 이렇게 소프트하면 이게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와인딩이 계속되는 도로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기민합니다. 스포츠카처럼 빠릿빠릿한 게 아니고 부드러운 자동차면서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낸 거죠. 아주 놀라운 그런 기민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롤스로이스는 스펙에 대해서 그다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차의 최대 출력은 584마력이나 됩니다. 그리고 앞뒤에 모터가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사륜구동을 구현해내고 있죠. 사륜구동이 584마력이면 기존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롤스로이스 팬텀 수준이죠. 달리는 느낌은 그거보다 더 짜릿하고요. 토크는 900Nm, 90kg/m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그다지 빠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4.5초니까 EV6만큼 빠르다, 아니면 제네시스 G70 가장 빠른 것보다 빠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무게는 무려 2.8톤이나 됩니다. 무게가 2.8톤이니까 거의 3톤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자동차가 이렇게 가뿐하게 움직여지는 것도 참 대단하죠. 롤스로이스가 왜 롤스로이스인지 알죠? 롤스라는 사람하고 로이스라는 사람이 같이 만들었으니까 롤스로이스겠죠. 그래서 이 회사를 처음 만든 헨리 로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이라는 게 나오면 이 가솔린보다 훨씬 조용하고 전기 모터야말로 모든 것들에서 훨씬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얘기했지만 지난 100년 동안은 사실 마땅한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기술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배터리 기술도 떨어지고 모터도 부족하고 그런 기술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거지, 결국에 최고의 롤스로이스는 전기여야만 한다라는 건 이미 100년 전에 예견했다는 얘기죠. 방향을 이미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롤스로이스는 전기 파워트레인과 가장 유사한 엔진을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V12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V12는 전기 모터만큼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가장 롤스로이스적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이제 기술 수준이 완성됐을 때 이제야 나온 진정한 롤스로이스가 바로 이 스펙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롤스로이스는 2030년부터는 모든 자동차를 전동화시켜서 전기차만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이 둘을 가지고서 서로 경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처럼 불공평하죠. 전기차는 아무리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기본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기차의 특성이니까. 반면에 가솔린차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반드시 엔진 소리가 나고 반드시 변속기가 변속을 해야 되고 반드시 기름 타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롤스로이스가 전동화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롤스로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고급 자동차 메이커들은 깨달을 겁니다. 고급 자동차라는 건 반드시 전동화가 전제돼야 된다는 사실 말이죠. 가솔린 자동차로도 훌륭한 고급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최고의 자동차는 전기차가 아니고선 결코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오, 그렇지 자동문. 네, 지금까지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조금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 남들보다 기름을 많이 태우고 정말 으스대면서 타는 자동차,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는 전동화로 앞장서서 누구보다 더 전동화에 진심이 되는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브랜드, 롤스로이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